적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벼슬이 뭐였냐? 아주 높은 관직에 나아가는 거였지.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었다. 북곽 선생의 동그라미. 얘는 벼슬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 짱밖에 사는 걸 좋아하는 애야. 이해됐나? 욕심이 없어. 욕심 X라고 써놔.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낸 책이 10,000권이었고 10,000권의 책을 다 읽었다. 읽었다. 교정이니까 바꿨다. 고쳤다에 대한 이야기. 고친 책이 10,000권이었고 또 육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15,000권 15,000권의 책을 지었대. 천자의 동그라미. 천자는 임금입니다.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행위 가상이 이 가상이 여겼다라는 말은 뭐냐? 뭔가 하고 열이 여겼다는. 너는 그 점 표시 있는 단어 안 봤냐? 봤어요. 가상이에 뭐라고 써져 있냐? 잠깐 기특하겠네. 기특하게야. 요리하기가 아니네. 기특하게 여기고 제후의 동그라미. 제후는 여자, 아니야. 남자, 충성. 개인. 제후 뭐라고 돼 있냐? 대부분은 드라마 봉건시대 일정한 영토 안에서 지배력을 가지던 사람. 알겠지? 왕인가? 네, 그냥 왕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천자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제후는 왕이잖아. 그러면 임금이랑 왕이랑 다시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천자는 황제가 되어야 해. 원래는 황제. 진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중세시대 알아요? 아니야. 네, 백작, 남작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웹툰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때도 보면 어때? 황제가 있고 남작, 백작 이렇게 해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땅을 다 나눠서 다스렸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도 황제가 하나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왕들을 두어가지고 이 왕들이 그때 그 중세 서양 쪽으로 말하면 백작, 남작 같은 애들인 거야. 이해됐나? 존경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북곽신성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의 동그라미.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과부의 밑줄. 과부가 뭐죠? 과부하. 과부가 뭐야? 안 찾아봤어? 펑. 안 찾아봤냐고. 아니, 좀 열심히. 남편이 일하는 없어.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고. 남편 X. 남편 죽은 사람이 과부예요. 그래요? 예, 기억하세요. 딴건 줄 알았는데. 무조건 기억하세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여자예요. 여자지. 그럼 남자랑 결혼했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돼. 옛날이잖아. 아, 그러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절개의 밑줄. 절개가 뭐라고? 의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편하게 의리란 단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의리를 지켰다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제후가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해서 동리 과부 지려라고 정표해 주기도 했다. 너네 효자문 같은 거 본 적 있나? 연려문? 효자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이 효자문이나 연려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 효자는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아파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끝까지 엄마 아빠를 지킨 사람. 이게 효녀나 아니면 절개가 쩌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문을 하나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장 같은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상장 같은 것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분이 수절의 밑줄. 이 수절할 때 절자가 저 절개할 때 절자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야? 수절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남편을 새로 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 남자만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슬하의 밑줄 아래라고 적어주세요.
아래의 5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했다. 저마다 성을 달리했다의 밑줄. 뭔 말이냐? 성. 5명의 그 남편이 남편이 다 달라. 애 아빠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우와. 아이 아빠가 다 다른. 양가지. 그러면 겉으로는 수저를 지키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제 어느 날 밤 5 놈의 아들들이 서로 짓거리기를 아들들의 동그라미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의 밑줄. 어찌 그리 국과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그럼 뭐야? 집 안에 지금 엄마하고 북곽 선생하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지. 네. 하고 5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하였었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뭐하고 있냐? 꼬시고 있다. 플러팅. 플러팅하고 있어. 5 놈이 서로 소곤대기를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 하였는데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 거울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더라. 여우의 동그라미.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해서 우리 엄마랑 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아들들은 북곽 선생의 그 거짓된 모습을 믿어 안 믿어? 믿고 있는 거지. 거짓된 모습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해됐죠? 들으니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머리에 체크. 큰 부자 밑줄. 여우의 발을 체크.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의 밑줄. 여우의 꼬리 밑줄. 애교를 잡으려서 예쁘게 밑줄.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5 놈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당황하여 도망의 밑줄. 그래서 왜 튀었을까? 쪽팔리니까. 걸렸을까봐. 걸릴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2 다리 사이로 쑤셔봤고 모가지를 가로 열어.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댔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가로 닫아. 그 구덩이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까 여기까지 가로 닫자. 어때? 머릿속에 상상이 돼? 2 다리 사이로 머리 박고 낄낄낄낄 쳐 웃으면서 나가. 병신같이. 이게 희화화야. 희화화라고 적어주세요. 이화와요? 네, 희화화. 희화화. 희화화는 뭐다? 우스꽝스럽다. 그래서 뭐다? 해악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해악이 뭐였는데? 해야 웃긴 거. 웃긴 거. 근데 왜 이해됐다고 했지?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왜 이해됐다고 했어? 뭐가 많아요? 해악이라고 했더니 이해했냐고 물어봤더니 이해했다 왜? 네. 근데 왜 해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못했어. 했어요. 웃긴 거. 네가 안 했잖아. 제가 했어요. 교민이가 먼저 하고 웃긴 거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요. 거짓말치네. 일단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범의 동그라미. 고양이. 호랑이가 길목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지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여 더럽다. 유자의 밑줄. 더러워. 유자의 유의 동그라미. 유재석. 이건 유교 선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선비 유자예요. 근데 선비라는 단어 자체가 유교에서 나온 단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1번부터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자와 제후는 북곽 선생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 맞지? 네.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친놈이었죠. 동리자의 아들들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 밑줄. 뭐에 대한 행동? 여우 잡자.
맞지? 동리자는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을 열려라 받은 세탄을 비판하고 있다. 자신 밑줄, 비판 밑줄. 동리자가 비판하고 있나? 아니, 누가 비판해? 작가가 비판하는 거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도망치는 것을 볼 때 행동이 떳떳하지 못함. 그치? 꼼쳐. 들킬까봐 두려웠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 작가는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인물들, 이상적 인물의 밑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북각과 동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맞지? 이중적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편에 있는 숨겨진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여자를 밝히고 남자를 밝히는 모습. 당대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2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근거로 범인 북각 선생이 어허 유자여 더럽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평판과는 다르게 위선적 인물이었다. 이해됐나? 응? 썼어? 아니요. 저 쓰긴 썼는데 똥똥에 빠져서라고 써가지고. 기억과 니은을 근건데 아,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이제 그 존경했다지. 네. 천자. 니은은 뭐였어? 북극 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세상의 평판과 반대로 더러웠기 때문이지. 세상과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평파요. 평판. 평판. 평판과 다르게 위선적임. 평판이 뭐냐? 평판. 평가. 평가에 대한 이야기야. 위선은 뭐냐? 위선. 그 위성 그 하늘 위에 떠다니는 위선. 카메라 아니에요? 위선 병신아. 위선. 아, 잘못 썼네. 똥똥이나 쓰고 앉았네. 위선이 뭐냐? 위선 살짝 그런 거 아니에요? 살짝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선. 그냥 착한 척하는. 앞뒤가 다름. 앞뒤가 다른. 지연. 정비 있잖아. 앞뒤가 다른 게 위선이지.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뒤에서는 개구리고. 이해했어요? 우리 형이다. 우리 형 앞뒤다. 위선에 가로 열고 같은 말이 있어. 사자성어. 표, 표고버섯. 리, 부, 동. 표는 것에 대한 이야기. 리는 속에 대한 이야기. 부는 아니 부자야. 동은 같다. 그래서 겉과 속이 아니 같다라고 해서 표리부동이 되는 거죠. 이게 위선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심은 유심의 동그라미. 유심. 부인 장씨 장씨의 동그라미. 유심이 와이프가 장씨래.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치성의 밑줄. 치성이라는 거는 기도야. 오케이? 정성스러운 기도입니다. 신이한 꿈을 꾼 뒤 꿈의 체크. 천상계의 신선 자미성이었던 충렬을 아들로 얻는다. 신선 자미성 밑줄 충렬의 동그라미. 그럼 충렬은 천상계에 있다가 지상계로 내려온 거지. 강 모티브. 그치? 그래서 적강이죠. 어떻게 알았어? 네. 정한담 역시 정한담 동그라미.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충렬이와 정한담 둘 다 뭐 신적인 존재였다.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한담은 충렬의 가족을 계략에 빠뜨려 흩어지게 한다. 계략의 밑줄. 그러면 정한담은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정한담은 나쁜 놈이고 충렬이는 착한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렬은 전직 고관인 강희주의 도움으로 강희주한테 도움받을 때 그럼 강희주는 착한 놈 나쁜 놈? 착한 놈. 목숨을 건지고 그의 사위가 된다. 오케이? 사위의 밑줄. 그럼 강희주는 뭐야? 장인어른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인물관계 이해돼? 유심이랑 장씨 그 아들 충렬이. 오케이? 그리고 정한담은 나쁜 놈. 충렬이가 결혼을 했어. 누구의 딸과 결혼을 했지? 강희주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이해해서?
이미 이렇게 이 소설 볼 때는 앞부분에서 인물 관계가 파악이 다 끝나야 돼 거의. 이해됐나요? 세윤아 이해됐냐? 그러나 강희주도 정한담과 대립하다 밀려났어. 강희주는 힘이 없어. 충렬은 때를 기다려 도수를 배운다. 도술의 밑줄. 너네 현실에서 도술 배우면 쓰냐? 아니요. 그래서 이건 뭐 전기성에 대한 이야기. 이때 정한담이 호국의 밑줄. 호국이 뭐라 그랬지? 병자호란 누구랑 싸웠지? 청나라. 호국은 청나라입니다. 내통하고 명나라의 밑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된다. 이해됐나요? 네. 내통을 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정한담은 어느 나라 사람? 명나라 사람. 내통이니까 안에서 의사소통했다는 이야기야 몰래. 그러면 지금 정한담, 충렬 싹 다 어느 나라 사람? 명나라 사람. 네. 이해됐어? 네. 다음. 이때 원수의 동그라미. 자 이제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죠 아직은. 도성에서 적세를 탐지하고 있었는데 적의 형세야.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해? 청나라의 형세를 의미하죠. 탐지하고 있었는데 한 군사가 달려와 아뢰되 지금 도적이 금산성으로 쳐들어와 군사를 다 죽이고 중군장을 찾아 횡행하니 원수께서는 급히와 구원하소서 하니 원수는 대경의 밑줄. 대경은 뭐다? 크게 놀랐다. 금상성 심리뜰로 나는 듯 달려가 병력 같을 소리를 지르며 적진을 해치고 중군장 조정만을 구원해 장대에 앉힌 후 필마단창은 말 타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한 필에 대한 이야기, 단창은 창 하나를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 성화와 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원수의 장성검이 지나는 곳에 천극한의 머리가 떨어지고 죽었어요. 천사마가 닿는 곳에 10만 군병이 팔곤산 초목이 구시월을 만났던 순식간에 없어졌다. 말이 되냐? 아니요. 말 타더니 막 사람들이 막 사라져버려. 말 돼? 안 되지. 전기성. 그럼 지금 원수는 영웅이지.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야? 유충렬이지. 그니까 원수가 누구였다? 유충렬이었다. 이해됐나요? 네.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칼끝을 보니 정한담은 간대었고 전후가 모두 지금껏 보지 못했던 떼놈들이었다. 떼놈은 청나라 사람을 낮춰 말합니다. 되놈의 밑줄. 청나라를 사람을 낮춰 말함. 이때 한담이 원수를 속이고의 밑줄. 정병 만을 가리어 급히 도성으로 들어가니. 자 그럼 봐봐. 유충렬 아까 어디서 나왔어? 도성에 있다가 어디로 나왔어? 금산성으로 나왔지. 빈지털이 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한담이가 뭐라? 도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빈지털이 한 거예요. 성 안에는 지키는 군사가 전혀 없었으며 천자 또한 천자의 동그라미 황제죠. 원수의 힘만 믿고 잠이 깊이 들어있었다. 뭐야 그러면 이제 빈집털이를 성공해서 천자가 위험에 빠졌지. 이에 한담이 천병만마를 이끌고 와 순식간에 성문을 깨치고 걸레로 들어가 함성에 이르기를 이봐 명제야. 명제의 밑줄. 명나라 황제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느냐. 팔랑개비라 비상천하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어가랴. 어디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놈의 옥새를 빼앗으려고 왔는데 너 이제는 어디로 달아나느냐. 바삐나와 항복하라. 옥새를 빼앗다의 밑줄. 옥새가 뭔지 아나요? 아니요. 왕의 도장이야. 왕권을 상징해. 이해됐죠? 옥새에다가 왕권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다 옥새를 빼앗으려고 왔다라고 했으니까 왕권을 빼앗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찬탈에 대한 이야기죠. 하는 소리에 궁궐이 무너지고 혼백이 상천하는지라 한담의 고함 소리에 명제도 넋을 잃고 용상 이것은 뭐예요? 임금의 자리죠.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 의자예요. 떨어졌으나 다급히 옥새를 품에 품고 말 한 필 잡아타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북문으로 빠져나와 변숫가로 도망했다. 물가로 도망했대요. 그래서 중략 중간 부분 넘어가고 한담이 대희해 크게 기뻐했대요. 대경은 놀랐다야 희는 기뻐하다야.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구척 장검을 휘두르니 천자가 탄 말이 백사장에 거꾸러지거늘 천자를 잡아내어의 밑줄. 그래서 뭐예요? 한담이가 황제를 잡았습니다. 마하 말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엎드리고 서리 같은 칼로 통청관을 깨어 던지며 호통하기를 이봐 명제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 뭐야?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태어난 것은 다 황제가 되라고 한 것이다. 네가 어찌 계속 천자에게를 바랄 수 있겠느냐. 내가 네 한 놈을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해 변화무궁한데 네가 어찌 순종하지 않고 조그마한 충렬을 얻어 내 군사를 침노하느냐. 조그마한 충렬의 밑줄. 뭐지? 얕잡아 보는 거죠. 내 죄를 논책한데 이제 바삐 죽일 것이로되 나에게 옥새를 바치고 항서를 써서 올리면 죽이지 않을게. 뭐하고 있어? 협박하고 있어. 항복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 놈은 물론 내 놈의 노모 늙은 엄마와 처자를 한 칼에 죽이리라. 와이프하고 자식 이해됐나요? 처자는 와이프와 자식입니다. 천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항서를 쓰자 한들 지필의 밑줄. 지는 종이에 대한 이야기, 필은 붓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항복문서를 쓰려면 종이하고 펜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었대. 하시니 한담이 분노에 창검을 번뜩이며 말하길 골룡표를 찢어떼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항서를 쓰지 못할까. 골룡포 밑줄. 이걸 종이로 삼고요. 손가락을 깨물어. 그럼 피가 나오겠지. 이 피를 뭘로? 붓을 삼아서 항서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되게 굴욕적이죠. 너무 아프겠다. 천자가 골룡포를 찢어 떼고 손가락을 깨물었으나 차마 항선을 쓰지 못하고 있었으니 어찌 황천인들 무심하리오. 어찌 가로 열어 무심하리오 가로 닫아. 황천이 뭔데? 저승세계지. 저승이야. 그치? 이승세계에서 벗어난 거야.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야. 어찌 무심하리요 라고 했으니까 무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 왜 서술자의 개입인지 이해했어? 따옴표가 없는 부분에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늘이 뭐다? 무심치 않을 것이에요. 하늘이 도와줄 거야. 도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평가를 했지.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서술자의 개입 옆에다 가로 열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써주세요. 편집자적 논평. 이해됐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천자는 도망치는 도중에 옥새를 잃어버렸다. 옥새를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아니요. 주워가지고 계속 꽁꽁 꽁쳤어요. 정한담은 금산성에서 충렬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빈집털이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금산성에선 기다리지 않았죠. 정한담은 충렬이 천자가 될 제목이라고 인정했다. 충렬이? 아니 지가. 천자는 원수를 믿지 못해 성 안에 많은 군사를 두었다. 원수가 누구였는데? 충렬이었지. 충렬이를 못 믿었나요? 아니 믿고 발 뻗고 코 고고 자고 있었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됐나요? 정한담은 충렬을 천자로부터 떨어뜨리는 계략을 꾸몄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 중군장을 잡아갔다 라고 했던 이야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세연아 이해됐어? 네. 4번 볼게요.
이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의 기이한 출생의 밑줄. 기이한 출생임이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아 왜? 이해됐죠? 영웅이라고 해요. 강희준은 충렬에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목숨을 살았다 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디귿은 충렬이 지닌 탁월한 능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충렬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 볼까요? 디귿이 뭐였어요? 이거는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죠? 네. 충렬이 지닌 탁월한 능력 맞지? 그치? 근데 사실적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까 뭐라 했지? 과장이라 그랬지. 과장법이라 그랬지. 사실이면 뭐 해야 돼?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말 타고 달렸더니 막 사람들이 날아다녀야 돼. 사라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실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3번입니다. 호국의 근사들을 떼놈으로 지칭해 호국에 대한 적개심, 아까 뭐요? 비하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정한담 역시 충렬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 이거는 네.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서술자의 기입이 나타난 부분의 첫 어절과 끝어절 뭐였지? 아까 어찌 무심하리요 되어 있죠? 어찌와 무심하리요 썼어? 어찌여 무심하시오. 무심하리요 하리오. 무심하리오라고 어디 썼는데? 5번에다가요. 서술자의 개입이 어디 썼어? 부문에서. 소수자의 개입은 어찌 황천인들이 무심하리오. 네. 아, 네. 어찌여 무심하리오. 다음 아우. 사시남전기 봅시다. 우와. 진짜 2018년도 수능. 18? 2018년도 수능. 유한림의 동그라미 으. 안에 사시 동그라미 사시 한림의 밑줄. 한림은 뭐 관직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 한림학사가 있는 거죠. 유 띄고 한림이니까 유씨의 유관지. 관직은 한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의 밑줄. 자식이 없대. 핑크색. 교씨의 동그라미. 어? 교씨를 첩으로 드린다. 첩의 밑줄. 그러면 첫 번째 와이프는 누구? 사씨. 두 번째 와이프는 누구? 교씨. 그러면 첫 첩이지. 무조건 첫째는 착해. 둘째는 무조건 쓰레기야. 배드보이. 쓰레기. 악독한 성격의 교씨는 동청 동그라미. 계략을 꾸며 사씨를 내쫓고 자신이 정실부인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일바가 됐다는 이야기. 이해됐나? 네. 그러면 교씨는 착한 년 나쁜 년? 나쁜 년. 동청은 착한 년 나쁜 놈? 나쁜 놈. 이해됐죠? 사씨는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들고 교씨와 동청의 계략으로 유한림도 유배를 간다. 남편까지 어때? 유배 밑줄. 남편까지 유배를 보냈습니다. 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왕비의 동그라미. 부인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때가 멀었소의 밑줄. 그럼 뭐야? 언젠간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건 뭐예요? 운명에 대한 이야기죠. 운명론. 남의 도인이 그대와 잠깐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뭐냐? 될 것이오의 밑줄. 의탁하. 미래가 정해짐. 이해됐다? 의탁이 뭐냐? 미래가 정해짐. 의탁. 아, 그건 될 것이오. 의탁은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지하고 부탁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그래서 뭐다? 다 운명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씨가 여쭈었다. 사씨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부인은 누구예요? 사씨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근데 왕비가 말했지. 네 운명 다 정해져 있어. 그치? 그럼 이 왕비는 인간계의 사람일까? 아니요, 천상계. 그치, 초월적 존재인 거지.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어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밑줄. 저 갈 수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 거진데요.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의 동그라미. 미래가 있어. 또 미래를 알려주고 있지. 근데 길을 인도해주는 자니까 이 사람은 가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려 말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누가? 왕비가.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뵙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자, 그럼 봐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근데 아까 왕비가 뭐랬어? 너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그니까 애초에 사씨가 뭐야? 주인공인 거야. 이미 사씨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다. 여동의 밑줄. 여동은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예요. 이 우리가 여자 아동에 대한 이야기야.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인도는 끌어준다야. 이렇게 안내했다는 이야기. 거뒀던 주렴의 밑줄. 주렴은 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 블라인드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가로 열고 구슬로 만든 블라인드예요. 이해했나요? 그 말했지 옛날에 짜장면집 가면은 여튼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의 동그라미 12 동그라미 12는 여자 계집 종이라고 했어요. 부인이 깨신다 밑줄. 그러면 이때까지는 꿈이었단 이야기지? 오케이? 이때까진 꿈이었다. 그래서 뭘로 꿈을 깼다? 저 소리 때문에 주렴 내리는 소리가 꿈을 깨게 만들었다. 각몽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각몽. 깨달을 각자입니다. 각성하다 할 때 각자예요. 몽은 꿈몽자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달았다. 사씨가 일어나 앉았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저녁쯤이었습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무슨 말? 꿈이 아직 이어져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시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나무 숲의 동그라미. 분명히 저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나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숲을 뒤쪽으로 가니 사당의 체크. 사당은 뭐예요?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위패가 뭔지 아나? 아니요. 위령이 뭔지 아나? 아니요. 위패라는 거는 그 죽은 사람 이렇게 이름 적힌 거 이걸 위패라 돌. 나무 보통은 나무판이야. 나무판에 사람 이름을 적어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좋은 곳 가세요, 행복하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행복하세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당은 뭐다? 사당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야. 누군가를 기리면서. 현판이 걸려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 밑줄. 그러면 대나무 숲풀이 현실과 저기 꿈속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됐나요? 꿈에서도 글로 갔고 현실에서 글로 갔더니 똑같이 왕비들의 여기는 왕비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서는 왕비들을 만났고. 이해했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에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분양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슬픔의 밑줄 내 팔자야 싶은 거죠. 시비를 시켜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가난한 거죠 지금. 돈이 없다고 했어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밤입니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의 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동그라미.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왔다 했지. 아까 뭐래 갔지? 남해 가라 그랬지. 조만간 너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남해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민성이 이해됐냐?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지? 어디가 어려웠지?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 물었다가 아까 꿈에서 네. 왕비가 뭐라 그랬어? 누구만의 부인이 네 아무튼 아니 아무튼이 어딨어. 죽을래? 이모와 시비 아니 아까 꿈에서 뭐라 그랬어? 꿈이 아니라 현실 아니야. 꿈에서 뭐라 그랬어? 그거 조력자. 조력자 체크한 데 있어 없어? 조력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이거 그다음에 어머 잠깐만. 교민이도 포기했다. 어디 있어? 아니 이 뽕신아.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한 게 조락자. 조력자. 거기에서 인도하는 자가 조력자라고 했잖아. 안 받았어? 아니요 받아 적었는데 조약자라고 써가지고. 오 진짜. 그러니까 뭐야 남해 가라고 했는데 너 곧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고 꿈에서 깼지. 네.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지. 뭐? 갑자기 왜 나타난? 조력자니까. 조력자니까 갑자기 나타난. 아니 현실에서 갑자기 나타났지. 네. 그러니까 네가 예상을 해야 된다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뭘까? 아 남해 가라고 했었지.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했어? 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이 새끼들 존나 이상해. 들어오자마자 뭐야? 너 자살 시도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야. 사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여승의 동그라미, 한 명은 여동이었다. 여자아이였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정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의 체크. 이 사람들도 뭐 했대? 꿈을 꿨대. 관은 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왔다. 배의 체크. 아까 남해 가려고 뭐 탈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돈도 없어요. 어떻게 가요? 했더니 두 사람이 누가 나타날 거야 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배가 바로 뭐야? 남해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장치가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한편 한림학사 유현수는 그래서 아까 유한림이었지. 유배지에 도착하니 여기서 유현수는 그럼 누구야? 사씨의 남편이죠.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가정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그러면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의 밑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교씨를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옛날에는 사리분배를 잘했는데 교씨가 들어와서 사리분배를 흐트러졌다. 그래서 교씨를 떠나서 여기에 짱 박히고 나니까 다시 사리분별이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아까 동청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를 사씨는 미리 싫어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한 애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그래서 뭐예요?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에 걸리고의 밑줄. 이곳에는 마땅한 의학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을 입은 노파의 동그라미. 병의 밑줄. 여기서의 병은 질병이 아니라 술병 할 때 그 병입니다. 보틀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질 거래. 약도 없는데 갑자기 뭐야?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이물 마시면 나아요 라고 했지. 그러면 이 노파도 뭐가 돼?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지.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의 밑에. 그럼 이 노파는 누구겠냐? 아까 누구랑 비슷하냐? 저 여승들과 비슷하지. 여승들도 어디 와서 있어? 우린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네. 그러면 이 노파도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둘이 출신이 같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사라졌지. 전기성이야.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한림도 꿈을 꿨네. 그러면 꿈이 총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첫 번째는 누가 꾼 꿈? 사씨가 꾼 꿈. 두 번째는 뭐 여승과 여동이 꿨던 꿈. 세 번째는 뭐 유한림이 꿨던 꿈. 이해됐나요? 첫 번째로 사씨가 꿨던 꿈에서는 뭐야? 너 아직 올 때 아니야. 너 누가 도와줄 거야. 미래에 대한 암시. 두 번째는 뭐 가서 사씨 도와줘 라는 조력자에게 일을 시키는 암시. 세 번째는 뭐 위기에 빠진 유한림을 구해주는 암시. 이해됐나요? 다음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뜰에서 물 밑줄.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약병에 대한 이야기겠죠? 약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했어?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어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다니스를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원래 이 행주가 유배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때에 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러면 원인이 이미 나와 있었지? 물. 근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했다. 원래는 물이 안 좋은데 노파가 병 놓은 곳에서는 좋은 물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해진다. 이해됐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적인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맞냐? 비현실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지? 1번은 틀렸습니다.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정서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을 분명히 구별한다. 분명히 구별해 밑줄. 그럼 뭐 해야 돼? 현실에서 없어야지. 현실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뭐야? 구별이 없어지는 거. 이어지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가 대해 사씨가 믿음을 갖게 되는 소재다. 그래서 뭐예요? 영정 사진 딱 봤더니 초상화를 봤더니 꿈에서 봤던 인물들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뭐 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죠. 답은 3번입니다.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이동수단. 사씨가 이동수단을 준비했냐? 아니지. 여승들이 타고 온 거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한림과 인연이 있는 사람의 현실에 사람이 준 물건으로 인연이 있는 현실 사람이냐? 노파가 사라졌다 했는데 아니겠지?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쉽지? 할만하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읽으면 어때? 문제가 다 풀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보다 내용을 파악하는 거에 더 집중해야 해. 지금 뭐 했어 우리? 막 꿈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장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너네도 이걸 유념해서 읽어야 된다고. 이 글에 나타난 꿈에 대한 이해.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존나 맞잖아. 이해됐죠? 개 맞다는데. 꿈을 꾼 2번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 맞냐? 아예 다르게 태어났어 꿈에서? 아니지.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만나고 싶어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물론 만나고 싶어해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니 그런 건 아니었지.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니까 3번은 틀렸어. 천상계의 존재를 등장시켜 등장인물의 신분이 고귀함. 등장인물의 신분이 고귀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죠. 괜찮아요. 만약에 이 말이 신분이 고귀함을 드러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뭐여야 되냐면 꿈에서 너는 신선이었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틀렸죠.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꿈속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밑줄. 반성했어? 꿈꾸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